네, 지난주 22일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OMT에서부터 간밤에 FOMC의 QE3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좀 자세하게 전망을 하면서 수급 앞으로의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전의 글로벌 자금의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일단 이전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흥시장 펀드군에서는 자금 유출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17억 달러가량의 자금 유출이 나왔었고요. 한국 관련 펀드군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발표된 그 자금 통계를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유입된 데는 아무래도 그 신흥시장 쪽에서는 경기 모멘텀 둔화가 이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선지시장, 미국을 비롯한 선지시장 쪽에서는 어떤 통화 완화 정책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유입되었던 측면도 있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무제한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펀드군,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인터내셔널 펀드군으로 15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좀 가장 많은 좀 유입액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 관련한 펀드로는 그렇다면 자금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억 달러 유출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순유입이 나타났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 신흥시장 쪽에 그 자금 유입이 나타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투자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었거든요. 신흥국 채권이 특히나 인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점을 시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 최근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그 주식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높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의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채권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힐드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제 국채 펀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았고요. 연초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그 하이힐드 펀드군으로 390억 달러가량의 유입이 있었고, 신흥국 국채 펀드군으로는 한 200억 달러가량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 부분 좀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면 이제 정크 펀드라고 하죠. 정크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트리플 B 이상 되는 채권에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적으로 연초 이후에 계속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QE3가 또 발표가 되었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수록 이런 그 하이힐드라든지 신흥국 국채 펀드군의 국채와 관련된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인기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와 함께 이렇게 신흥국의 국채도 앞으로의 인기를 계속해서 구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유동성이 좀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글로벌 자금 흐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9월달 중요한 이벤트로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독일의 그 ESM 합헌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국채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영내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를 낮추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발표된 QE3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억 달러의 MBS를 매월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9월 이벤트가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1차, 2차 양적 완화 시기 때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 양적 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어떤 주식 자산군으로 자금 유입이 분명히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글로벌 공조가 충분히 확인이 된 이상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9월 이후까지도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형 펀드의 동향은 우리가 어떨지 좀 예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000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매수 유입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9월 달 들어서는 1,400원 가량의 자금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9월 6일 하루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00포인트를 트리거 포인트로 해서 그 이상에서는 환매가 나오고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제 좀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그 어떤 환매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시기와는 약간 다르게 그 환매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1차와 2차 시기 때 상당 부분의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미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차 양적 완화 관련돼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이런 그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이 환매 물량과 상쇄되면서 어느 정도 환매 강도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요약하자면은 일단 주식자산 중에서는 일단 키 맞추기 과정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상승하는 업종들을 보면은 화학, 조선, 건설, 금융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 며칠간 이어지면서 유동성 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되겠죠. 그럼 그렇죠. 앞으로는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라든지 ECB의 그 무제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선진 시장에서 일어난 어떤 그 통화 정책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선진 시장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단의 조치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IT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힐드라든지 그 신흥국 국채와 관련된 상품들이 여전히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원수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자금의 흐름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